비상시에는 문을 밖으로 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24번 욕실 가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현장의 샤워부스 사진인데요. 샤워부스는 욕실의 바닥보다 낮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제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면서 온 사방에 물이 다 튀기 때문에 부스 내에서 물이 모여서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낮게 시공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건데, 당연히 샤워부스 문짝은 안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문짝에 물이 묻어 있을 테니까 그게 안으로 이제 떨어지게 하려고 안쪽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안전의 과학이 이제 숨어 있어야지 됩니다. 샤워하는 중에 사람이 이제 쓰러지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노인분들이 뭐 샤워하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쓰러지면 사람이 좁은 공간에 쓰러져 있으니까 문이 안으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을 열고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문을 밖으로 열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샤워부스 문짝의 유리가 상부 턱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지금 파란색 그 사이는 유리가 아니고 비닐 재질의 물만 막아주는 칸막이가 달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부분은 저렇게 비닐 재질의 하단부가 있어야 비상시에 문을 밖으로 잡아 빼면 사람의 힘으로도 문을 밖으로 열 수가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네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 샤워부스 자파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 샤워부스 유리가 저절로 깨졌어요, 폭발했어요,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매스컴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2번, 욕실 가구는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또 이쁘기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3번, 하부장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요즘은 저렇게 수건함 이런 거가 이제 하부에 놓지 않고 다 상부 쪽에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데, 예전에는 하부에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4번, 시커먼 타일 스크래치의 원인은 액세서리.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가 타일면에 닿으면서 시커멓게 이제 어떤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요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유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 유리를 뜨거운 온도로 가열했다가 급속히 냉각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표면은 압축, 내부는 인장의 어떤 힘을 받아서 일반 유리보다 뭐 보통 3에서 5배 정도 강도가 세다, 이제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자동차의 유리, 여기도 이제 강화 유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 탈출할 때 하이힐이나 아니면 뭐 목 받침 있죠. 차 뒤에 이 목 받침, 그걸 이제 쭉 빼면 이 빼쭉한 그 쇠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유리를 깨라, 그리고 탈출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침이 있는 게 있죠. 근데 어디를 깨라고 나오냐면 유리의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깨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샤워부스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나사로만 고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자동차 빼쭉한 걸로 깨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래서 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 부분은 나사로 고정이 돼 있을 텐데, 그래야 뭔가를 잡아주니까요. 이 나사와 유리 사이에 고무 패드가 반드시 들어가져 있어서 유리가 직접적으로 나사의 딱딱한 면이 닿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욕실 가구는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야. 욕실 장은 우선 벽면에 저렇게 꽉 차게 해서 공간의 효율성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젠다이 턱인데, 젠다이 턱은 25cm 이상의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쪽 사진처럼 샴푸통이든 뭐든 뭐 올려놓고 쓰기가 이제 편리한 거고요. 왼쪽 사진은 20cm가 채 이제 안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불편하죠. 수직도도 정밀하게 시공되어져야 하고요. 지금 세 가지 사진 다 수직도가 좀 잘못된 사례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수건함에는 코킹이 필요 없습니다. 공장에서 정밀하게 시공되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의 코킹은 결코 좋지가 않죠. 휴지걸인데 저렇게 이제 벽에 매립되어 있으면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뭐 좁은 화장실에서 손에나 옷에나 뭐 걸리지 않아서 기능적으로도 편리하고 좋죠. 이렇게 하려면 조적 쌓을 때 이미 이제 박스를 미리 매립을 해서 전선도 뽑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하부장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부에 이제 수건함이라든지 가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형태는 요즘에 이제 좀 잘 안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부에 있으면 상판에 물이 떨어져서 저게 타고 내려가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부장은 좀 안 하는 게 좋고, 하부에 저렇게 장이 있으려면 오른쪽에 작은 사진처럼 인조 대리석 상판을 조금 길게 빼야 돼요. 길게 빼고
물 끊기 홈을 쫙 파서 물이 타고 들어가지 않게 홈 때문에 똑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4번 시커먼 타일 스크래치 원인은 액세서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즘엔 벽에 이제 매립되는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가 많습니다. 금속 재질은 타일과 이렇게 살짝 스쳐도 저렇게 시커먼 스크래치가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시커멓게 남기도 하고요. 수건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시커먼 스크래치가 많이 남는 하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주방벽 타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들 거는 그런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가 많이 있는데 조심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욕실 가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대 내에 가스 보일러 진동 소음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잠깐 시간을 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가스 보일러의 진동 소음은 벽체에 따라서 상태가 좀 틀려집니다. 외벽에 면한 벽, 이거는 이제 단열재가 있어요. 이 150mm 단열재가 있는 외벽에 면한 벽에 가스 보일러가 있는 건 괜찮아요. 이건 진동이 없습니다. 단열재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벽이 아닌 내부 벽체, 조적벽에 매달려 있는 가스 보일러, 이게 이제 진동 소음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고정되는 앙카가 중요합니다. 이 앙카를 통해서 벽으로 이제 진동과 소음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저기 보이는 검정 딱지, 저게 이제 네오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합성 고무인데,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저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보일러 뒷판에 계란판 같이 생긴 저런 스폰지 재질의 흡음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설치가 돼 있어야 진동과 소음이 훨씬 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